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임차인의 사망 사건이에요.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그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했죠. 입주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사망했어요. 질문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임차인이 일단 사망을 하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월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연락을 계속했는데 임차인이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사망했어요. 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가족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가족이 있어야지만 상속인들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임대차 종료를, 임차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종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던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살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망자의 살림들이 있을 텐데, 그 내부 집기를 임의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 있죠. 일단은 임차인이 사망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 이후에 뭔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망자분의 애도를 일단 표하고, 자,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임차인이 사망해서 더 이상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원칙대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뭔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가족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소송받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제 임차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상속인을 일단 특정해야 되죠. 특정하는 게 중요하죠. 특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소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상속인들이 예를 들어 많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확한 표현은 소송 수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종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했으니까 그냥 짐 빼버리고 그냥 다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새로운 임대차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사용하던 비품들이라든지 내부 집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사망자의 소유였던 게 소위 상속인들 소유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걸 함부로 임의대로 처분하는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거는 이제 상속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주택임대차 임대를 해서 한 달에 월세 들어오는 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겠죠. 처리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임대차 종료를 하려면 또 소송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이제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쵸? 이제, 엊그저께 쓰레기를 버리고 한 그 세대 같은 경우도 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임대인이. 근데 또 임차인이 소위 돈이 없는 경우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송을 해서 또 청구 소송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의무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서 임차인의 의무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소위 여기 이제 생활법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는 임대인한테 주택 반환해야 되고, 원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못한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의무 부분이 임차인한테 어쨌든 있었던 부분인데, 반환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사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임차인이 사망으로 임대차 종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또 시간도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 청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들 이런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임차인 이제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요. 해서 경찰한테 확인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경찰은 일단 당연히 거부. 안 되죠. 월세를 안 냈다고 뭐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요청을 해서 어쨌든 뭐 주변에 이제 지인도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신고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문을 119가 해가지고 같이 해서 문을 따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연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소위 이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뭐 조사도 엄청 할 테고 경찰들이 사망 사건이니까 왜 사망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또 혹시 중간에 또 임대인하고 또 무슨 뭐 싸운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인을 고를 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고를 때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직접 계약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만날 때는 직접 만나가지고 실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직접 만나서 봐야 돼요.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좀 많이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좀 속을 좀 썩이겠다라고 싶은 그런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좀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경우를 좀 제 성향상 약간 좀 이렇게 좀 패스하는 성향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막상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위 좀 껄렁껄렁한 남자 2명이 온 거예요. 무슨 뭐 직업까지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알 것 같아. 딱 봐도 무슨 일 하겠구나 이게 알 것 같아. 근데 그 2명이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500에 100짜리 투룸짜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해당하는 집은요. 기본적으로 1000에 100에서 120 정도를 받는 그런 집이에요. 이 지역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 계약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임대인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경험상 좀 그 임차인이 그렇게 썩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른 부동산에 계약을 했대요. 다른 부동산에 또 간 거죠. 가가지고 그 호실을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생각, 다음 달부터 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월세가 안 들어온 거예요.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 저한테 연락을 해서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쪽 부동산하고 협의하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계약을 해드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좀 보여요.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 좀 약간 그런 경우를 좀 패스하는데. 오늘 임차인 사망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좀 그 계약을 하고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어, 그런 그 남자들 그 참 그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임차인 사망 사건 이 종료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